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지정되면서 조선과 해상풍력 산업의 제도약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 진술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항공 제조업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인력난이 심각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등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성적과 국민의힘과 진보계열 후보들의 선전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텃밭임을 자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역대 지방선거처럼 공천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혁신 쇄신 공천을 강조했지만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잇따른 잡음과 반발로 광주 서구를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등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겠다며 출마를 선언해 무소속 선전이나 돌풍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꾼들의 공천장이 아닌 주민들의 직접 심판을 통해 바르고 당당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광주에서만 15명이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대선 호남 전역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을 넘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인수위원회와 내각, 청와대 인선에서 광전남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호남 홀대론이 다시 떠오르는 상황이어서 목표로 하는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회 입성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누가 더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고 누가 더 나은 광주의 비전과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인지 광주 시민들께서 지켜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의 선전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난 대선 실패를 계기로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는데 이들 후보들의 의회 입성과 함께 호남 제1야당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밖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성별 갈등이나 세대별 표심 격차가 이번 지방선거에선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부동산과 코로나, 복합 쇼핑몰 이슈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 가는 대목의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12일과 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목포시장과 영암군수 공천자를 확정하며 22개 자치단체장 공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목포시장 공천자로 김종식 예비후보를, 영암군수 공천자로 우승희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쟁자를 10%포인트 안팎의 차로 누르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당규 위반 논란으로 재경선을 실시한 민주당 광주시 의원 서구 3선거구와 광산 4선거구도 이명노 예비후보와 이귀순 예비후보가 각각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날은 조금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종일 흐리진 않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전남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강한 바람이 이어질 수 있어서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 속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불산단 등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지정됐습니다. 오래된 산단을 재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조선과 해상풍력 도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서남권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고 있는 대불 국가산업단지입니다. 367개 기업에서 연간 1조 9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불황 장기화와 산단 노후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부의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에 대불 산단 등 전남 서남권 4개 산단이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단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 상수도고 하수도고 아주 손볼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 확정이 돼서 우리 대불 산단에 있는 기업주들은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불 산단 등 4개 산단에는 3,619억 원이 투입돼 2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대불 산업단지 등 4곳을 친환경 조성과 해상풍력 특화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산단 재생 계획을 세우고 산재 예방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산자부 등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고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서남권 핵심 산업인 조선과 해상풍력이 재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5.18 42주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월 말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5.18 아사히 신문사 미공개 컬렉션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 아오이 카츠오 사진기자가 1980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희귀 자료 200여 점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전시 자료는 유족과 아사히 신문사가 40년간 보관한 자료로 계엄군의 구타 장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 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198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최후 진술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을 전후에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 최남단 땅끝에 있는 해남 대흥사는 서산대사와 초이선사 등 명망 높은 스님들을 배출한 승보사찰로 불리는데요. 한국의 차문화와 남도의 전통을 간직한 대흥사를 신광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두륜산 아래 한옥 가람들이 한 송이 연꽃 모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찰의 경계를 흐르는 계곡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남원, 북쪽은 북원이 배치됐습니다. 대웅전의 3층 석탑, 대웅전의 산불좌상은 보물로 지정돼 오랜 세월 남도의 정신적 요람으로 대흥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사,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볼 수 있는 무량수각은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의 융합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공간에서 한복을 입은 스님들이 한식을 주로 주된 주식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역사적 문화적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수많은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인 천년의 숲을 품은 대흥사는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전국 6개 사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흥사에 담긴 천년의 세월 속에 선사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과도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찾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욱 소중히 보호하고 아름다운 천년호숫과 함께 가꿔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속의 보물이 된 해남 대흥사. 이제는 한국 차문화를 재정립한 초이선사의 후예들이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들고 보존하는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6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도민에게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 자부담의 40%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원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해당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항공 제조업도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감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항공교육기관의 지원자도 줄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항공 여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6% 증가했고 항공 화물은 8.1%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버텨낸 항공 제조업계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 최근 신규 수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존 물량을 납품하기에도 버거울 만큼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없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물량을 준다고 해도 부저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최소 20-3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데 구인 광고를 내봐야 지원자가 거의 없어 고졸 직원 등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실습 차원에서 학생들이 일부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지금 인력 충원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사이 경력직이 대거 떠난 데다 반도체나 조선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아 숨통이 트이긴 힘든 상황입니다. 항공 제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줄었습니다. 핵심 항공교육기관인 폴리텍 대학 항공 캠퍼스마저 지난해와 올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될 것이고 그간 부품 가공이나 조립 쪽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쪽으로의 역량을 키워야만이.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청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에 들떠 있지만 막상 지역의 항공 부품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광주시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 대장 정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정리 대상은 압류 처분 후 5년 이상 지난 부동산과 차량 등 모두 6,300여 건이며 체납 금액은 54억 5천만 원입니다. 압류 해제 대상을 선정한 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날이 흐리진 않겠고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전남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포근한 날씨 속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광에서 20도 예상되고요. 담양과 화순에서 23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고요. 순천에서는 낮 기온 23도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이면 낮 기온이 더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